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섯 번째 용어 해설 시간인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6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4페이지, 그다음 65페이지에 강박행위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민법 총칙에 가보면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강박, 폭행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110조에다가 규정을 둬가지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교재는 지금 64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64페이지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65페이지에 이렇게 강박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함께 정리를 좀 해 나갈 건데요. 자, 먼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걸 하나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표의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의자라고 하는 건 말하는 사람. 자, 이따 설명을 할게요. 말하는 사람이 타인의 강박행위, 예를 들면 갑이 있는데요. 요 타인을 가칭 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을이란 사람이 누구에게요? 요렇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강박을 했다. 강박. 강박을 행위에 의하여 요 공포심이라는 거 있죠?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약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 거짓말, 거짓이라고 하면 돼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짓말이다.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자, 요걸 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당신 부동산, 당신 토지, 당신 건물을 나에게 싸게 안 팔면 묻어버린다? 묻어버린다. 묻어버린다. 그럼 뭐겠어요, 이게? 폭행하고,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래요? 협박? 폭행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럼 폭행 협박을 하면 당연히 어떤 게요? 공포에, 요 갑이라는 사람은 공포심에 들어갈 거예요. 요 공포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쫄아서? 쫄아. 막 마음이 쫄아서 뭐예요? 요 당신 집을 요렇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싸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매매가. 그러면 결국 을이라는 사람의 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누가요? 요 매도자, 요 갑을 매도인이라 하고 요 갑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 이렇게 표현해요. 매도인,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하고 요 매수자가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서요? 요 공포심, 쫄아서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누구 입장에서는요. 요 갑의 입장에서는 요 갑의 입장에서는 요 매매 계약을 내가 폭행 협박을 당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나 계약 안 하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취소라 그래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을이 나쁜 사람, 갑이 좋은 사람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의사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폭행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강압,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자유롭게 이루어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만약에 갑이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계약이 잘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1억짜리 물건이었는데요. 자, 폭행 협박에 의해서 한 7천에 매매가 됐어요. 7천에. 근데 갑자기 그 집이 폭락이 된 거야. 그래서 현재 시세가 전화유복이라고 할까? 3천밖에 안 가요. 그럼 갑이 이 계약이 강박과 폭행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쫄아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취소가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요 계약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계속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돌아가 봐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행위란 말 나오죠? 같은 의미예요. 사람의 고의로, 요 고의, 일부러. 고의란 건 일부러예요. 일부러 위협하여. 위협이라는 건 뭐예요? 폭행하고, 협박을 해서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위협의 종류는 사람의 공포를 야기시키는 것이며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처럼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때 을이란 사람이 여기다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재산적 협박이나 또는 신체적 협박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싸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매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 표의자죠. 폭행 협박을 당한 사람. 요 표의자는 강박에 의한 의사. 강박이 뭐예요? 폭행 협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폭행 협박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강박이 뭐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이게 뭐예요? 그러면 폭행하고 협박을 생각하시고 공포심이 나올 거고 거기에 공포심이 뭐예요? 쫄아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강박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 뭐 때문에? 강박에 의해서 의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고의로 폭행 협박을 해서 공포감을 들게 하고 거기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한다. 그럼 피해자, 표의자라고 하는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그 계약을 내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행 협박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나 계약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걸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강박행위 또는 아니면 여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강박이 뭐라고요?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거죠.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자, 강박행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제집행을 내가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A라는 채권자가 있잖아요. 그럼 A라는 채권자가 있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있더라. 채무자가. 그러면 갑이 돈을 변제하면 돼요. 근데 변제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요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겠죠? 요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 부동산을 요 채권자가 요렇게 강제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제 집행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요 강제 집행이 무슨 뜻이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강제 집행의 뜻이 뭐니? 그랬더니 금전 또는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 아까 항상 대출, 돈 빌려줬다, 돈 빌려줬다, 뭐 이런 것들이요. 금전 또는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뭐 한다는 거야? 압류하여 현상 그대로 보존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냐면 압류나 가압류나 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가처분은 개정물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예컨대 100만 원의 돈을 대여라는 게 뭐예요?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임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변제하지 않았다. 변제하지 않은 거야. 채무자가.
그러면 신청에 의하여 누구 신청이겠어요? 예, 채권자, 받을 수 있는 사람, 채권자가 신청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데 국가가 누구겠어요? 예, 법원이에요, 법원.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산, 채권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강제집행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돈을 꿔간 사람,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안 갚은다 이거죠. 돈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선 그 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간 수단이 강제집행 이렇게 불러요. 강압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집행하겠다 이거죠. 그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게 가장 보존 수단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강제집행인데 앞으로 강제집행이다 그러면 에라 그냥 뭐라고요? 법원에 경매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강박행위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박행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박행위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